안녕하세요. 개발자 취업에서 성공할 프로젝트 유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엔드 편을 다뤘었고요.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편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인 기술 스택을 구현한 단순형 프로젝트는 당연히 해야 하고, 이를 넘어선 창업형 프로젝트냐 기술형 프로젝트냐에서 기술형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만 이를 개선시킬 기술자가 부족하고, 개발자에게는 기술력이 있지만 돈으로 바꿀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합의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을 더 중요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서 어떤 기술 난이도형 프로젝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우선 아무 기술이나 썼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회사의 니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기술형 포트폴리오는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이 반영된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필요한 기술적 역량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채용 공고이죠. 특히 우대사항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채용 공고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의 채용 공고입니다. 보통 채용 공고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 리액트.js랑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요즘 웹 개발 준비를 하면 이 리액트랑 타입스크립트는 대부분 챙겨가는 기술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대사항을 한번 봐볼게요. 우대사항의 공통으로 쿠버네티스, 그리고 도커의 유경험자,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는 넥스트JS랑 그래프QL 유경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 안 해본 기술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기술들을 100%까진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프로젝트에 가져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은 카카오 채용 공고입니다. 카카오 채용 공고 역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원 자격을 보면 역시 대부분 프론트엔드 쪽을 배웠다면 대부분 한 번쯤 다뤄보거나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리액트 컬이나 SWR 리덕스 등은 사용하시는 분도 있거나 아니면 대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원 자격에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한 번쯤 구현해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대사항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도전거리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주도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설계하고 구축한 경험이 있으신 분, 이 뜻은 뭐 예를 들어 웹팩 같은 설정을 직접 해본 경험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빌드 환경을 구축해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고성능 대용량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신 분, 이런 항목들은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이나 아키텍처 등을 생각해 봤는지를 묻는 거죠. 앞선 두 가지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마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부트캠프든 혹은 인터넷 강의든 어디서 배우셨든 대부분 자격 요건은 많이 만족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쟁자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대부분 이런 자격 요건들은 배워서 오거든요. 그러면 차별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에 있는 우대사항을 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녹였는지가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우대사항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된다 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대사항들을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한 가지 우대사항만 콕 집어서 구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우대사항들을 하나의 기능으로 말아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왜 이런 기능을 추가를 했는지 일종의 문제 정의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일종의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구현해 봤더니 어떠한 성과가 있었더라 라는 구체적인 지표까지 포트폴리오에 녹여내면 우대사항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문제 정의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는 리액트로 개발을 끝냈어요.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서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가 느려지고 특히나 특정 페이지에서 트래픽이 집중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 정의인 거죠. 자, 그럼 트래픽이 몰려서 사이트가 느려진 구체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원인 분석 결과 자바스크립트 번들 파일을 가져오는데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보죠. 여기서 JS 번들 파일은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개발하고 빌드하면 하나의 큰 JS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어떤 서버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JS 파일을 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 두 가지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 스플리팅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URL별로 JS 파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즉 처음에는 하나의 큰 JS 번들 파일인데 이거를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줄 수 있는 JS 번들 파일 일부분을 먼저 던져주고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또 일부분을 쪼개서 주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번들 파일을 전달해주면 한 번에 주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는 S3 및 CDN에 리액트 결과물을 올리는 건데요. CDN 자체에 캐시 기능이 있다 보니까 고가용성을 제공을 해주고 따라서 대용량 트래픽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구현까지 마쳤다면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바로 브라우저가 얼마나 빠르게 렌더링이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쓰는 거죠. 그중 하나인 FCP는 처음으로 유의미한 UI 요소가 화면에 그려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만약에 이 가설을 적용시키기 전과 후가 4초대에서 1초대로 빨라졌다면 아주 대단한 성과인 거죠. 이번에 두 번째 예시는 첫 번째 예시에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인데요. 첫 번째 예시에서 자바스크립트 번들 파일은 이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리액트에서 자바스크립트 번들 파일이 오고 나서 AJAX 요청으로 데이터를 동적으로 가져오는데 이 AJAX가 엄청 느린 거예요. 근데 하필 사용자가 보는 첫 랜딩 페이지라서 빠르게 화면을 그릴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는 계속 동적으로 컨텐츠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또 가설과 또 검증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또 문제의 원인을 또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API 지원이 바로 MSA 환경이라서 발생했다고 원인 파악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개발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MSA 환경에서는 프론트엔드의 API를 하나를 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서버를 거쳐야 됩니다. 즉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에서 아무리 1, 2번 서버가 응답을 빠르게 줘도 3번 서버가 느리게 API에 응답을 주면 전체적으로 API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MSA 환경에서 API를 만들었기 때문에 API 레이턴시가 있었던 게 루트 코스였죠.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설을 한번 보면요. 미리 HTML 파일을 빌드하면 좋겠죠. API 호출하는 게 느리니까 사용자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API를 한번 땡겨와서 HTML 파일을 미리 구워놓는 거예요. 이거는 Next.js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능을 이용하면 미리 HTML 파일을 빌드를 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빌드 결과를 미리미리 레디스에 캐싱을 해두면 프리페어 HTML 파일들을 미리 준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은 역시 예시 1번과 같은 방법으로 First Content for Paint가 얼마나 단축이 됐는지 측정을 해보면 나의 성과를 구체적인 정량적인 지표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웹서빙을 좀 최적화를 해봤다 그러면 기술적인 도전 두 가지를 해봤다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설계와 구현까지 되었다면 아래 5가지 우대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도커 유경험자인데요. Next.js와 레디스 캐시를 도커로 띄워봤다면 도커 유경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raphQL은 이것도 따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MSA 환경에서 API를 한번 말아서 프론트엔드에 쏴줘야 되는데 이때 이 API를 GraphQL로 구현을 해보면 GraphQL 유경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MSA 환경 자체에서 프론트엔드를 어떻게 빠르게 서빙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레디스 캐싱을 이용해서 정적 파일들을 미리 빌드한 환경 그 자체가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을 직접 설계하고 구축해봤다 할 수 있고 고성능 대용량 시스템을 개발해봤다고 할 수 있겠죠. MSA 환경에서의 고민이니까 이것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이유와 그리고 대처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구현 방향도 어느 정도 예시를 들어서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현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현에 실패해도 시행착오로서 면접 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스토리라인입니다. 취업에서의 경쟁력, 즉 알파를 갖기 위해서는 우대사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